제 책을 읽고 좋아하시는 엄마들은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엄마들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그런 엄마들 모임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딱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정말, 정말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대한민국의 자녀교육 문화를 바꾸는 그 1%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그런 모임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오늘 인사말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저절로 막 인사말을 했네요. 저희, 저희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할게요. 정말 100명, 리봉땡님 99명이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문자 좀 하나 써주세요. 리봉땡님 들어오시라고. 와, 100명이에요? 와, 여기 대단하네요. 더 이상 못 와, 들어오셔서 지금 밖에 계시고 계세요. 그래요? 미타임이 대단하네요. 예. 와, 대단한, 아니요, 박사님 봐옵니다. 박사님 뵈러 왔죠, 다. 예. 와, 예,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거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네요, 아주. 자, 예, 여러분들. 예, 제가 박사님 뭐 이제 저희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도 예, 될까요? 질문하고, 네. 예, 제가 좀, 이 줌이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채팅도 볼 수 있으면 잠깐 보고, 또 네. 선생님이 채팅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또 해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들이 막 많아서 제가 이제 조금 진행을 좀 이제 빠르게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AM, FM 이야기 먼저 나오셨잖아요. 예, 예. 저희 책에서 막 보고 막 우리는 AM이네 FM이네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주로 공부를 잘하면 우리 애는 FM이다.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애는 AM이에요. 약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약간, 아니죠. 약, 약간, 약간, FM, 이게 저학년인 경우에, 네. 뭐, 한 7살 전후로 저학년인 경우에는 엄마 말을 잘 듣는 FM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FM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지 되는데, 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FM은 꼬박꼬박 공부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 습관을 길들인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 습관을 길들인다 이럴 때 FM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AM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FM, AM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네. 일직선상에서 아주 FM이 강한 쪽이 있고 또 AM이 아주 강한 쪽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처럼 거기에 어느 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간 정도에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음, 아주 강한 FM 있고 아주 강한 AM이 있죠. 엄마인 나나 아니면은 남편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비슷하게 알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중간 정도가 제일 좋아요. 뭐든지. 중간 정도가. 네. 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운데 있으면 좀 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운데나 다, 다, 다 컬러풀한 자기 인생이니까 무조건 100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돼도.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FM이에요, AM이에요. 탁탁 적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요.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꼭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강하다, 순하다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직선상에서 한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FM 스타일이 한 70점 또는 60점, 70점, 80점 네. 그 수준이다. 또는 AM 스타일이 좀 더 강하다. 이런 거지. 어, 도냐, 뭐냐, 유시냐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좀 아이가 이제 어릴 땐 좀 FM 같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 습관을 안 잡아줘서 이 아이가 AM처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용감한 엄마는 내 아이 공부 안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FM 아이들은 FM처럼 해요. 그건 엄마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냥 가만 놔둬도 약간 FM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공부를 FMI를 엄마가 컨트롤 안 해서 AM처럼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부가 제일 걱정되시는데 나중에 또 공부 얘기도 같이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공부는 F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정시 스타일, 본고사 스타일에 맞는 아이들은 AM이에요, 사실. 공부 안 하다 한꺼번에 한다든지 자기가 필 받으면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스타일이 AM 스타일은 대학 입시를 따진다면 정시에 어울리는 아이들이고 꾸준히 공부하는 FM 아이들은 수시 내신 성적 음, 쪽에 더 맞는 아이죠. 이제 굳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내신도 잘하고 뭐 본고사도 잘 보고 그러니까요. 지금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아, 앞에 했던 질문들 다 아무 의미 없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아이 그 자체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런 대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예, 예, 그렇죠. 중요한 거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질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기질 싸움을 하면 절대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질이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가장 크게 큰 기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를 여자로 바꿀 수 없고 여자로 태어난 아이를 남자로 바꿀 수 없듯이 강한 FM이 강한 아이를 AM으로 만들 수도 없고, AM이 강한 아이를 FM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질들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자기의 인생의 숙제지, 엄마가 손대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엄마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많은 부분이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부랑 연관이 되는 게 많죠. 공부랑. 공부도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AM, FM을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박사님 이제 그 정신과 병원에서 30년간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어, 그곳에 오시는 어머님들의 이야기라든가 좀 엄마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좀 더 기억할 수 있게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소아를 보지는 않지만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를 걱정을 해서 걱정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냥 약간 좀 나이에 비해서 약간 느리다든지 그런 아이들인데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책을 쓰고서요, 그 내 아이가 이상하지 않나요? 선생님 책을 읽고서 내 아이가 이상하다고 상담을 받고 그랬는데, 또 상담 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가요? 하고, 뭐 서울, 뭐 경기도 이런 데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그런데 그렇게 걱정해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그런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해서 뭐 데리고 온 거잖아요. 확실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은 다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로.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다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자녀를 하나둘 키우니까, 내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이 너무너무 큰 게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봐주면 되는데 참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음, 저 엄마들이 벌써 또 공부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네, 세 번째 질문이 공부 이야기가 이미 있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자면 공부 선택권을 줬더니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박사님이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진짜 그 자발성 주고 기다리나요? 이제 그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물으셨어요. 제일, 제일 걱정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이 처음부터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경쟁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아예 내 아이를 처음부터 대안학교에 보내겠다. 이런 아주 과감한 결심을 하시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진짜 나는 공부 안 시키겠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엄마가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아이가 머리가 좋건 나중에 공부를 잘 할 수 있건 없건 그거랑 상관 안 하고 엄마가 확실하게 그러는 경우는 제외하고 많은 엄마들은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래서 그냥 평균적인 엄마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내가 안 시켜서 나는 안 시켜도 괜찮다. 나는 걱정 없다. 난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안 시키면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될 텐데 자발성도 좋다고 하지만 공부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공부를 시켜야죠. 그냥 당연히 공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철학이 나는 공부 안 시킬 거야. 정말 차마 대안학교는 못 보내더라도 나는 공부 전혀 안 시킬 거야. 내 아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맞을 거야. 막 이럴 정도로 마음 편하신 엄마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시켜도 되나 하는 걱정하는 엄마는 시키셔야지 돼요. 무조건. 그냥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기본은 시켜야 된다. 기본 시키시면 돼요. 근데 공부 잘한다? 그럼 팍팍 밀어주셔야죠. 많이 듣던 얘기네요. 어디서. 예, 예, 엄마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가 불안하지 않아야지 돼요. 내가 공부를 안 시켜놓고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 엄마가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엄마를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시켜야지 돼요. 왜 시켜야 되냐면, 내 욕심을 막 억지로 참고서 공부를 안 시키면, 그게 이제 사라지면은 뭐 괜찮죠.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불편하잖아요. 엄마가 불편하면 아이도 무조건 불편한 거예요. 공부 안 기대치 시키고, 않았던 박사님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공부 안 시키고, 몰랐어요. 그 책을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엄마가 편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욕심이 있어서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 그런데 책 보고서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 계속 불편하고, 저 공부시켜야 되는데 하고 막 엄마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불편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엄마는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지 돼요. 자, 아이의 기질이랑 엄마의 기질이 어느 게 먼저냐. 책에도 썼지만 엄마의 기질이 먼저예요. 엄마가 욕심이 많은 기질이에요. 그 욕심을 어떻게 엄마가 컨트롤해요? 당연히 아이한테 해야죠.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과도하게 공부는 안 시키겠지만 공부를 안 시키면 내가 불안하다. 그래도 기본은 시켜야 된다. 당연히 시켜야죠. 영어도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하셔야지 돼. 그게 마음이 편하신 엄마는. 당연히. 저희 굉장히 지금 다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공부시켜야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부 안 시키고도 하나도 마음이 안 불안해. 오히려 애가 학원 가면 난 못 견디겠어. 그럼 안 시키면 되고요. 남들은 학원 가는데 내 아이는 영어 수학도 학원을 안 보내. 불안해. 아니야, 그래도 자발성이 중요해. 그래도 불안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건 아니에요. 시켜야지요. 당연히 시켜야죠. 고민하지 마시고 시키세요. 엄마가 영어 수학도 시키고 싶고 한문도 시키고 싶어. 그럼 시키세요. 왜 안 시켜요? 근데 시켰을 때 아이가 그거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아이인데 계속 시키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나는 불안해서 놓지는 못하겠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엄마가 생각하는 기본이 있어요. 네. 나는 영어 수학이 기본 아니야. 내 아이 교육에서. 그래도 난 편해. 그럼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시키긴 하지만 공부를 아예 안 시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하지만 아이한테 야, 그래도 너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는 게 한번 엄마가 기회를 줄게 너 한번 다녀봐라. 안 다녀도 되는데 이렇게 기회를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 시키고 불안하다. 그건 엄마가 편한 게 아니잖아요? 제 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편해야 된다고요. 공부시키는 욕망도 엄마가 그 욕망을 표현해야지 엄마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단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 그럼 오케이, 따따봉이죠. 더 시켜요, 그럼. 진짜로 더 시켜도 돼요. 왜 공부 잘하는데 더 시켜도 되죠? 대신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플러스 더 욕심이 많고 좀 그런 엄마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플러스 알파를 시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으로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잘 성찰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게 나의 아바타로 아이를 사용하는 거냐,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아이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냐. 그 판단만 항상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요. 그래서 성적 떨어지면 야단도 쳐요, 당연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가 지금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구나.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실랑이를 하고 싸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아쉽긴 하지만 아이를 디스하거나 아이를 포기하거나 그래, 너는 네 인생 2등급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만 안 가지면 돼요. 공부는 내가 공부를 시키고 싶다? 시키세요. 잘한다? 더 밀어주세요. 더 잘 시키고 싶다? 플러스 알파 더 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아이랑 얘기해서 아니다. 그럼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명쾌한. 예, 핵심은 뭐냐? 시키되 그게 내 욕심으로 내 아이 엄마의 욕심으로 내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고 아이를 꼼짝달싹 없이 숨 막히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에만 잘 관찰하고 어느 순간에 아니다 싶으면은 편안하게 내 마음 욕망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항상 있는 그대로 100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아이를 100점으로 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도의 법칙이에요. 자, 공부를 못해. 정신같이 공부도 못해?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엄마랑 사랑은 다 똑같아요. 기본 사랑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엄마 생각 속에서 저 공부도 못하는 놈 이게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는 엄마랑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놈 하면서도 그냥 단순한 사랑 말고 그래도 내 아이는 100점이야 라고 그 기본을 갖고서 1도씩 다시 원점 내 아이는 100점이야 라는 걸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열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엄마랑 그것도 없이 이건 내 아이는 이미 2등급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랑은 천지 차이란 얘기예요. 천지 차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라클 베지타임에서 엄마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릇을 좀 아이를 만들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 태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준비가 먼저 된 아이들이라면 좀뭐 얼마든지 공부를 시켜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얘기해 공부는 시키세요. 당연히 시키셔야죠. 야, 나는 공부 정말 안 시킬 거 하면 당연히 안 시키면 되고 아주 뛰어난 아주 그 혁명적이고 선구적인 엄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엄마는 소수니까요. 공부 안 시켜도 저는 진짜 대안학교 보내고 공부 안 시키겠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엄마 편한 대로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욕망만 잘 관찰하시고 정말 힘들 때 제가 얘기한 거 물어보고 그렇구나 반응해주고 또 기회 주고 공부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엄마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아니면은 마음 내려놓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저는 엄마가 뭘 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못 내려놓고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얘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디스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자존감 깎이고, 아이도 자존감 깎이고, 창피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부시키라고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 음, 걱정하지 마시고 시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는 20년 뒤, 30년 뒤의 삶은 지금 공부 잘하는 거랑 연관성은 10%도 안 될 거다. 그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메가스터디 그 손준 사장님 있잖아요. 손준 사장님도 지금 강의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음, 공부시키지 말라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 메가스터디 사장님도 그렇고, 또 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같은 공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그런 유튜브도 좀 보시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공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준 예. 박사님 그런 영상도 저희 나눠서 보고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엄마들이 이제 막 이제 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심 선을 맞추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이제 한참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그 시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시기에서 뭔가 내 아이를 파악하고 엄마는 좀 이렇게 풀이 좀 꺾이고 이렇게 맞춰가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들어서 예, 더 정신이 번쩍 드실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뭐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 사칙 연습만 해서 예, 동기산이나 잘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갚을 돈 잘 갚고 받을 돈 잘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계산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의외죠. 너무 처음부터 의외인 말씀이 나와서 핵심은 엄마가 편해야지 돼요. 엄마 마음이 편해야지 돼요. 내가 욕심이 많은 기질이다. 그러면은 그 욕심을 내서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원하는 것처럼 그건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거든요. 좀 욕심이 많고 FM이고 약간 센 엄마들은 아이를 당연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엄마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 욕심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그 자발성이 너무 깎이고 시키는 대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를 나의 아바타로 만드는 게 아닌가만 잘 관찰하시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네, 저희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막 고개 예. 끄덕이는 분도 계셨고 그래요. 저희 박사님 자제분들이 이제 다 키우셨는데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셨어요? 저희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그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아이들이 내 진로가 뭔지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인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얘가 문과인지 수학을 잘하면 이과, 뭐 이렇게 수학을 못하면 문과, 뭐 이렇게 가고 직업을 찾곤 하는데요. 박사님 자제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며 좀 어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음, 좀, 미안한 답인데, 그 답이 뭐냐면은 답이 없는 게 답이라서 그래요. 답이 없는 게 답이다. 왜냐하면은 진로나 적성을 알아서 특히 진로나 적성을 알아서 아이를 어떤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 딸은 문과를 갔어요. 문과를 갔다가 얘가 재수 뭐 삼수 하면서 과를 바꿔서 이과로 갔어요. 그러면서 막 복잡하게 됐어요.
제 아들은, 이과를 가면은 대학 가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니, 문과를 가면 대학 가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완전히 문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너는 문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 쪽으로 정했는데 주변 학부모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 지금 문과는 대학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대학 가기만 힘들게 아니라 나와서도 취직하기도 힘들다. 이래가지고 문과를 준비하는 학원을 다녔던 애가 이과로 바꿨어요. 저랑 싸움 많이 했죠, 와이프랑. 아니, 얘가 이과 스타일, 아니, 100% 문과 스타일인데 왜 이과로 바꾸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대학도 못 간다. 겨우 들어가도, 겨우 들어가도 취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문과로 준비하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로 들어갔어요. 이과로. 근데 얘도 재수 3, 3에서 문과로 바꿨어요. 문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내 아이 적성이 문과냐, 이과냐, 이거를 지금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해요. 수학 잘하면은 이과 쪽으로 시키는 거고, 수학 잘못하면은 문과 쪽으로 시켜야 되는데, 진짜 문과는 대학 가기도 힘들고, 나와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냥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이들이 뭐 7살 전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엄마가 내 아이 적성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문과, 이과 적성이 뭐가 맞는지 막 테스트하고 심리검사하고 또 우리 와이프도 또 당연히 또 그랬겠죠.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얘는 뭐가 어울린데 뭐가 어울린데 뭐가 어울린데 했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 커서 보니까 진짜 소용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공부 대신에 피아노를 얘를 밀어줄 거예요? 밀어주시겠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쳐야지 피아노를 성공하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뭐 적성에 맞춰서, 공부 대신에 적성에 맞춰서 아이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내 아이가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그려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걔를 공부 안 하고 애니메이션 만화가로 키우실 마음 있으세요? 만화가로 성장해서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만화를 잘 그린다,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은 얘를 그 직업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취미로 팍팍팍 지원해 주시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문과, 이과는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은 애가 고등학교 입시하려고 하면은 벌써 10년이 지나가잖아요. 최소 6년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적성과 앞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진로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그냥 내 아이가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그걸 밀어주시고 즐겁게 놀게 해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마음만 갖고 계시지 그거를 장래의 적성이다, 진로다.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애라면 또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냥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얘가 나중에 또 다른 창조적인 어떤 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지금 만화를 잘 그리던 애가 진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40대, 50대 됐을 때 갑자기 또 만화에 피리 꽂혀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스토리텔러의 능력이랑 합쳐져가지고 40대, 50대 정말 아니면 60대 그 만화로 맞아요. 뜰 수도 있죠.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은데 쉽진 않죠. 정말 지금 엄마들은 뭐 월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고민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엄마들은 좀 길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음,
예, 막 말이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네.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 또 좀 여쭤보자면요. 이렇게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건강한 것만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것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자가 어떻게 보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어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막 함부로 말 못하고 이제 그래도 애한테 이제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좀 감정을 좀 조절하고 좀 그렇게 좀 지낼 수 있을까요? 저희 뭐 감사일기도 같이 쓰고 이렇게 뭐 미타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좋은 책 읽고 반성하고 뭐 일도 법칙도 실천하고 혀깨물기도 실천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박사님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음, 좀 역설적이지만, 화내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갑자기 딱 생각나는 몇 분이 계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화내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감정적인 엄마거든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엄마, 상당히 뛰어난 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엄마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성적이라서 아무리 화를 내도 화를 안 내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더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나 메시지 기법이거든요. 내가 막 화났을 때, 야, 이씨, 막, 이씨,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꾹 참고서 네가 그래서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말로 번역해서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걸 화를 낸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참고서 말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모셔널한 인터액션,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어, 화내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너무 화를 내면은 그냥 간단해요. 아, 나는 화는 이렇게 그냥 답을 좀 화를 많이 내는 엄마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 나는 내 꼬라지가 그래서 나는 화를 잘 내는 애야, 잘 내는 엄마야. 아이고, 나는 원래 태어난 게 좀 이래. 이거를 상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화내는 나를 병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안 하고 화 잘 내는 엄마, 툭 하면 화내는 엄마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엄마 100명 중에서 화 안 내는 엄마는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90%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 나는 화를 좀 잘 내는 스타일이야. 내 꼬라지가 좀 그래. 근데 내가 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아, 좀 줄여야 되겠어. 끝. 끝! 끝!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고, 내가 또 화냈네. 아이고, 다음에 화 안 내야지. 끝. 그 끝!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화내서 아이가 이상하게 될 거야. 하면서 두 가지 화낸 거는 아무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이 때문에 화가 났든, 자, 화내는 게 꼭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 남편, 시댁, 뭐 직장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분리해서 아예 왜 내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쏟냐, 뭐 직장 스트레스를 왜 아이한테 쏟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댓글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화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지 돼요. 여기 계신 엄마들, 엄마 심리 수업 책을 읽고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시간에 미타임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엄마는 거짓말 안 하고 상위 10%, 좀, 좀, 그건 인정 못 하겠다면 상위 20%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20% 엄마가 화 좀 많이 내거나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이상해지면은 그럼 인류는 이미 사라졌어요. 아, 우리 네. 엄마, 그냥 우리 엄마 세대들에서 내가 화내면 내 아이가 이상해질까라고 걱정하고 화낸 엄마가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되겠어요? 아니죠. 그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화내는 건, 화 안 내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요. 밥을 먹는데 안 씻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삼키려면 삼킬 수가 있지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안 씻고 꿀꺽 삼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이 키우면서 화 안 내려고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낸다? 좀 줄여야 되겠다. 끝.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어, 이것 때문에 아이가 병난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다. 어,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나쁜 엄마야. 나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길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화 좀 참아야지. 참으려고도 안 되면, 아이고, 또 안 됐네. 또 참아봐야지. 또 안 됐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진짜 정답이에요. 진짜. 자, 만약에 우리, 우리 뮤직 멘토 김현수 선생님이 화 한 번도 안 내고 화 한 번도 안 내고 잘 키웠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응? 그랬더니 아이도, 엄마가 그랬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이렇게 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저 부끄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말도 안 근데 되는 얘가 바깥에 소리를. 나가서 초등학교 가서 기센 아이들한테, 네. 막 야단 맞고, 막, 혼나고, 또 기센 유치원 선생님, 이런 거 모르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막 야단쳐. 얘가 집에 가지고 막 울면서 적응 못해요. 적응을 못 해요. 세상이 맞아요. 집에서 얼마나 엄마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자라야죠. 당연하죠. 엄마한테 맷집을 키워야지 돼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도 혼나야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혼났을 때 아이가 하소연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그럴 때 엄마가 좀 들어줘야죠. 그럴 때 너무 억울하게 했는데 애가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 엄마가 화났어, 너 그랬다. 미안해, 미안. 이 정도면 돼요. 그게 감정적인 인터액션이고, 그 속에서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감정, 불합리한 감정, 또 과도한 감정, 그런 감정을 아이가 엄마랑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책에도 제가 썼는데 내가 화내는 성향이 많은 엄마야. 거기에 알아서 잘 적응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 편한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는 예, 상상도 화내는 거 가지고 절대 죄책감 갖고, 자, 나는 화내는 것에서 아무 문제도 안 삼는 엄마 있잖아요. 그거 이드 엄마예요. 좀 이드 성향이 강한 엄마. 차라리 그런 엄마가 더 나아요. 그 아이들이 다 병들어요? 이드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걔들 되게 세요. 하도, 하도 욕먹고 그래봐가지고 누가 뭐 욕하고 이러는 거 잽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 아이는 내 밑에서 커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웬만큼 욕먹고 웬만큼 화내는 거 얘는 끄떡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와, 진짜예요. 자, 그런데 맷집이 이렇게 엄청 보세요. 야단 안 치고 화 안 내고 키울 수 있는 기질 조합이 있어요. 순하고 FM 스타일, 약간 FM 스타일의 자녀, 그리고 엄마가 약간 순한 기질, 그런 기질에서는 화 안 내고 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기질 조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애가 기세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키워요? 거꾸로 내가 기세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키워요? 죽으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나 좀 여쭤보자면요. 이제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아빠랑 아이랑 이제 좀 안 맞아요. 이럴 때 아빠가 이제 너무 아이한테 사사건건 뭐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말아라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라 아빠가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데 엄마는 그게 좀 보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남편한테 좀 잘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기랑 좀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밥 먹을 때 뒤통수 할 때 딱. 네? 그, 훈육은, 네. 훈육은 둘 다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악역을 누구 한 사람만 맡아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 안 듣는, 말을 해도 안 듣는 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무 소리도 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훈육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제시켰을 때 아빠가 편안하다. 그래야 좋아. 나는 그 손 안 댈게, 말 안 할게 하고 아빠가 편안하게 말 들을 정도 아빠면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려면 들을 아빠예요. 그렇게 배제시키면 속으로 더 부글부글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어, 음, 그냥, 그냥 같이 지지고 볶고 해야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아이가 알아서 적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엄마만 훈육하거나 아빠만 훈육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악역 역할을 맡기 때문에 아이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아빠만 훈육을 한다고 하면 엄마가 아이의 문제를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듣고 혼내기 때문에 내가 혼을 안 내도 오히려 아이한테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엄마예요. 속으로 엄마를 더 고자질하는 엄마를 더 미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훈육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너무 심하게 하면 아이 좀 그러지 말라고 하고 둘이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한 두세 분의 질문이 다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러면 이렇게 엄마들이 막 이제 댓글에 뭐 이렇게 맷집 우리 집에서 많이 키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또 기뻐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그 엄마 심리술 1권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엄마 냄새가 내 아이에게 배어 있다. 이제 이거 우리가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글인데요. 정말 내가 꼴리는 대로 정말 이렇게 내 성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면 또 이제 마음에 또 이게 걸리는 건 남이 보는 내 자식의 엄마 향기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자, 아이, 아이한테 화내는 것은 그 타이밍이잖아요. 음, 그 일회기적인 그 순간에서 내가 아이를 미워하고 아, 저것이 왜 태어났나 이런 거거든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밑바탕에서 그래서 기본의 핵심은 아이를 100점으로 완전체로 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베이스 캠프로 가지고서 그 베이스 캠프 위에서 야단치고 구박하고 뭐 갑자기 센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올라가서 때리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 내 아이는 저게 문제야. 100점으로 안 보고 그냥 입말로만 내 아이는 최고야 하지만 만말로는 항상 쟤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하고 베이스 캠프 자체가 흔들리는 게 문제지 그냥 베이스 캠프에서 끊임없이 내 아이는 완전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수많은 지지고 볶는 거 때리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야단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어떤 식이냐면은, 엄마를 자연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자녀교육서나 심리서에서는 엄마를 아주 따뜻한 한 15도의 봄바람 부는 따사로운 날씨만을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계절이 있으면 아주 지긋지긋한 계절이 돼버려요. 좋은 계절이 아니라. 엄마는 사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봄날이 있고, 여름처럼 소나기 내리고 폭풍이 칠 때도 있고, 가을처럼 또 아주 가을의 향기를 풍기고, 또 과실도 주는, 또 겨울에 냉랭한 것도 있고, 그 엄마는 사계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나기 내릴 때, 이 소나기 때문에, 중량천이 넘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소나기도 안 내리고 태풍도 안 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힘을 찾듯이 엄마는, 엄마는 사계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사계절이
우리 인간들을 그 사계절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태풍을 견디면서 우리 인간들이 더 똑똑해지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그냥 엄마는 사계절이다 생각하셔야지 봄날 같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는 불가능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첫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계절 엄마한테 봄날 같은 날씨만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진짜 봄날 같은 날씨의 엄마만 만난 아이는 극단적으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오면 못 견뎌요. 진짜 내공이 뛰어난 몇몇 애들 빼놓고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엄마가 싸늘할 수도 있어요. 그 냉기를 아이도 받아봐야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그런 냉기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 냉기는 뭐냐? 아이를 정말로 얼어 죽게 하려고 하는 냉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반짝 추운 거죠. 혹한이 온 거죠. 그때 잠깐. 하지만 전체적인 자연은 뭐예요? 그냥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사계절에 생명을 주는 밑바탕에 있는 거죠. 그 위에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특히 여기에 있는 엄마는 학대하는 엄마 아니고 아예 방치하는 엄마 아니거든요. 방치하는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와요? 학대하는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오냐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화냈다. 자연인데 오늘은 내가 좀 태풍이 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저 뭐 더 여쭤볼 게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왜 이런 걸 걱정하시냐면, 지금 자녀 교육에 심리학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심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문제가 된다라는 공식이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투를 쓰면, 아이가 이렇게 안 좋게 된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아이가 이렇게 안 좋게 된다. 이게 엄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가능한 한 그걸 지우셔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아이는 멋지게 자랄 수 있는 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이러지만 나는 내 아이의 최고의 엄마다. 당당한 엄마다. 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거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무조건 중간 이상은 살아요. 평균 이상은 돼요. 그 두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엄마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 또는 화내는 거, 또는 뭐 시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된다. 그것이 너무 지금 건강하고 현명한 엄마들을 병들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심리학이 오히려 엄마들을 힘들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훈육을 몇 살 때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언제 시키면 좋을까요? 되게 서너 살 이럴 때 시키는데 그 답은 뭐냐면요. 36개월에 시켜. 좀 빠른 애는 뭐 30개월에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답은 사실 엄마 자신이 갖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한 살, 두 살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는데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아이가 어려서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엄마가 야단치고 잔소리 하는데 아이가 엄마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그 행동에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다 그냥 엄마랑 아이랑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엄마가 답을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발달 단계나 그런 이론을 모르면 그냥 내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랑 내 아이랑 케미에 맞는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론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아이는 이 얘기가 안 통하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36개월부터, 늦어도 36개월부터는 시키라고 했는데,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내 아이하고 나하고는 둘만의 케미 속에서 엄마가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나 혹시 아이가 어떤 힘들어하는 나한테 어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어떤 얘기들이 들어온다. 너는 너무 애를 그냥 너무 냅두는 것 같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는 너는 너무 애를 잡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1도씩 좀 더 세게 훈육을 하든지 아니면 1도씩 조금 더 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답게 그냥 하시면 돼요. 거기 심리학 집어넣지 마시고. 우리 지금처럼 하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훈육을 어떻게 하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훈육을 할 때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가 엄마가 권력자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새는 아이가 하나, 둘이고 역피라미드 상황이라서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오냐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 친구처럼 뭐 민주주의 사회 좀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야단도 안 치고 아이랑 편안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이가 엄마를 올라서려고 하거나 엄마를 함부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한 대여섯 살 때부터. 만약에 두세 살 때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나가 죽어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인간관계를 좀 할 줄 아는 뭐 5살, 6살, 7살 이럴 때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하셔야지 돼요. 제가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직장의 과장인데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 하고 일을 줬어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과장님은 나한테 이 일을 시켜요? 정말 짜증나요. 과장님 나 시키지 마. 나 정말 나 직장도 못 다니겠어. 나 안 해. 정말 안 해. 과장님 너무해. 막,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뭔가 나한테 짜증을 내니까. 근데 어떤 부하한테 시켰어요. 이것 좀 해. 그랬더니 이 부하가 싫어 이 개새끼야. 예를 들어서 야 이 쪼다 같은 놈아. 네가 과장이냐?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 어떡해요? 그랬니? 너 나한테 화났구나. 그래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애가 화를 내고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그건 엄마가 기본으로 알아요. 전자인 경우는, 그래, 힘들구나, 알았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랬구나, 너 엄마한테 힘들었구나, 이렇게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자기 짜증으로 엄마한테 막 투정하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그런 건 괜찮지만, 대놓고 엄마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는 한심해, 엄마는 바보야, 이게 서너 살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5살, 여섯, 좀 크기 시작한 애들, 만약에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엄마는 한심해.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는 단단하게 야단을 치셔야지 돼요. 그리고 훈육할 때는 지금 아이들은 하도 오냐 하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러지 마, 우상아,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엄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엄하게. 그러니까 좀 센 엄마들은 알아서 하는데, 순한 엄마들은 1도씩 좀 더 세게 해야지 돼요. 특히 엄마의 건이나 아주 어렸을 땐 상관없죠. 한 7, 8살 넘을 때는 너무 그런 거는 그, 못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좀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 엄마가 좀 불안하게 느낄 때는 그 초기에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하는 거는 바로 예, 잡아주어라. 예, 그 엄마한테. 음. 부모의 권위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엄마가 야단칠 수 있는 용기, 아이한테 인기를 잃을 수 있는 용기, 또 아이를 야단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엄마가 아이 눈치 보고, 지금은 어렸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엄마는 계속 아이 눈치 보고 아이한테 말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아이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다행히 아이가 뭐 순하고 또 자기 길 잘 가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게 아이가 막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삶에 뭔가 좀 걸림돌이 있으면 엄마가 무척 힘들어요. 그때는 엄마가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그때는 좀 엄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일도의 법칙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열에 한 번 하는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그걸 못했다고 절대 자책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엄마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엄마예요. 죄책감 없는 엄마는 없어요. 모든 엄마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엄마는. 하지만 그 죄책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아이한테 진짜 독이 되는 거예요. 음, 한 엄마가 당당해야 돼요. 엄마가 나는 최고의 엄마야. 라는 걸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럼 내가 문제 있다고 옆에 화면에 있는 엄마, 괜찮은 엄마랑 바꿔주실래요? 오은영 박사랑 바꿀까요, 엄마? 나만이 내 아이한테 제일 맞는 엄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이 내 아이한테 제일 잘 맞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못났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애 불러가지고, 우상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어. 그래서 옆집 엄마 좋지? 응, 엄마 옆집 엄마 너무 좋아. 그래, 그래서, 옆집 엄마는 마음씨도 착하고 야단도 안 치고 똑똑한 것 같아. 응, 그래서 그 옆집 엄마랑 얘기해서 너 그 집 아들로 가게 됐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럼 아들이 엄마 고마워 이럴까요? 자, 죄책감은 그냥 모든 엄마들이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계속 자기가 죄책감 가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죄책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고, 우상아 미안해. 아이고, 우상아 미안해. 그러면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엄마가 나한테 사과해서? 책에도 나왔지만 아이가 죄책감 가져요. 엄마가 저렇게 슬퍼하는 건 나 때문이야.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기운이 집안에 퍼져요. 아이도 당연히 그걸 느끼죠. 근데 엄마가 당당해? 엄마가 당당해? 그러면 아이가 주눅 들려고 해도 잘 주눅이 안 들어져요. 엄마가 당당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당당해서 애를 맨날 쥐어 짜면냐 그런 극단적인 경우 빼놓고 엄마가 당당하면 아이도 당당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엄마가 당당해야죠. 우리 한번 이참에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여러분 한번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엄마,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애쓰고 있는 미타임 이베타 어머님들. 자, 한 분 여쭤볼게요. 나는 최고의 엄마다. 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는지. 나는 최고의 엄마다. 우리 다 오늘 기도문도 쓰고 했잖아요. 나는 최고의 엄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자, 손을 못 든 엄마, 만약에 손을 못 든다? 내 마음에,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왜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못해서, 이걸 못해서, 이걸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걸 못해서, 이걸 못해서, 이걸 못해서? 그럼 언제 잘하실래요, 그거? 평생 그거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한 1년 뒤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최고의 엄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꼬라지 이 모습이 나의 최선이에요. 나의 최선. 현재 내가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100점 줄 수 있어야지 내 아이도 100점 줄 수 있어요. 자, 그래 지금은 손 못 들었어요. 그럼 1년 뒤에 만나서 제가 이 질문 던질 때 그때는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들잖아요. 1년 뒤에도 못 들어요. 1년 뒤에 화 안 내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항상 최고의 엄마는 한 번도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쌍해요? 엄마 불쌍한 거는 둘째 문제고요. 아이가 불쌍해요. 아이는 엄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는 엄마가 최고예요. 모든 아이는 엄마를 최고로 생각한답니다. 그럼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지 아이가 당당해지죠. 당당한 아이 키우고 싶다. 그럼 엄마가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야. 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야단치고 그래도 나는 너의 최고의 엄마야. 그러셔야지 돼요. 내가 최고니까 너를 야단쳐도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진짜라서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요. 예, 여기서 뭐 어떤 분이 쓰셨네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네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자, 내가 지금의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두 가지가 불안해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키우면 좋은데 내 스타일대로 키우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로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배운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 갖고 나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내 스타일대로 키우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대로 키우냐? 내 아이는 전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아이잖아요? 내 아이는? 이 유일무이한 아이를 누가 제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은 유일무이한 내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요꼬라지. 그러니까 요꼬라지로 키우라고 요꼬라지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장 좋은 교육자, 가장 좋은 신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엄마는 나잖아요, 나. 왜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내 스타일대로 키우는 게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돌아볼 때, 나는 너무 화를 내요. 그럼 줄이시면 돼요. 나는 아이를 너무 그냥 막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손을 대려고 하시면 돼요. 그것도 1도의 법칙만 하시면 돼요. 1도만. 예. 그러면은, 그런 엄마는 상위 10% 엄마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키우든 평균 이상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네요. 여기 계신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엄마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상위 10% 안에 드는 엄마예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럼 상위 20%예요. 박사님 책 쓰신 것 엄마들이 이렇게 읽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후기 쓰고 또 이러다 보면 널리 널리 퍼지고 해서 진짜 대한민국에 더 많은 엄마들이 물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스타일 엄마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여기 모여 있으면 힘을 얻는데요. 이제 또 나가면 또 이제 흔들리고 또 우리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워낙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강력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꿍꿍이 속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요. 네, 제 책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네, 1000명이 있다면, 네, 1000명이 있다면 그 1000명의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에 잘못된 너무 들어온 심리학 또는 죄책감 또는 불안, 욕망의 잘못된 엄마 문화를 바꾸는 그 마중물 같은 천명이 될 것이다. 그런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의 문화를 바꾸는 일도의 엄마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당연히 흔들리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지 그 여기 계신 100명의 그 에너지가 바깥에 나가면 흔들리지만 그 엄마들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기적이고 더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걸 걱정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대에 내 아이가 그 시대 한복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화를 바꾸고 내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또 휴머니티한 또 인간적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 내 아이들인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엄마들, 위기의 아이들 속에서 여기 계신 엄마들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내 아이의 인생도 그렇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불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엄마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엄마들, 특히 여기 계신 엄마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못 낳았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나는 완전체예요. 한 생명을 낳고 그 한 생명이랑 나랑 목숨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누구랑 바꿔서 내 아이의 목숨을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여자로서 살면서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 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지지고 볶다가 애 낳구나가 아니라 한 생명을 낳는 순간 여자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다 뒤바뀌셨다고. 아이를 낳는 순간 한 생명의 완전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를 낳은 나도 완전체로 탈바꿈 된 거예요. 내 아이와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 완성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 그냥 아이고 엄마 돼서 힘들어 당연히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시대를 바꾸는 엄마야, 라는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도 이 위기의 시대에 내 친구들 손을 잡아주고, 내 친구들 구해주고, 내 친구들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아이가 될 거야. 나는 그런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렇게 돼요. 내 아이 잘 먹고 잘 살까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베이스 캠프는 뭐예요? 아니야, 어, 내 아이가 만난 친구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아이가 될 거야. 그렇게 믿고 베이스 캠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잠재의식 속에서 만나면은 야단치건 구박하건 뭐 등짝을 때리건 엉덩이를 때리건 뭐 이빨 안 닦는다고 그냥 냅두건 어떤 때는 이빨 닦으라고 가서 그냥 막 억지로 시키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저차원적인 질문을 들고 왔던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았고,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았고, 이제 물어보신 걸 다 이렇게 연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았었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 완전 최고 좋은 엄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다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내 질문 안 물어봐 주셨어.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못 물어보겠어요. 못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그, 음, 오늘 말고 또 만약에 궁금하시고 저기 질문이 또 필요하거나 또 얘기가 오늘은 좀 총론적인 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은 또 불러주시면은 또 디테일하게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김현수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엄마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엄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엄마의 자녀분들은 또 대한민국을 구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은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음, 궁금한 것도 얘기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막 제가 신나서 그냥 제 얘기만 했네요. 저희 다 책 읽어서 너무 무슨 말씀해 주실지 다 알아요. 박수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또 우리 남편들도 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시니까 남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우리 여자들이 또 이렇게 그렇다고 승질 나는 대로 또 다 해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이러세요 하면서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가 또 부부 사이가 또 좋아야 또 아이들한테도 또 잘하고 이렇게 가와만사동이니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사실은 아빠들이 괴로워하는 거는 엄마들이 괴로워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빠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야죠. 진짜 아빠들이 엄마 얘기, 자기 아내 얘기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이, 그, 거기에 아빠 비위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는 뭐 집안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소위 얘기한 3대 대화법 있잖아요. 뭐, 그랬구나. 네가 그러니까 이래. 이거를 아이한테 쓰지 말고 남편한테 쓰셔야지 돼요. 그럼 남편한테 만약에 그 3대 대화법 쓰면
뭐 싸울 일은 훨씬 더 줄어들죠. 그래, 아이, 막, 설거지 하기로 했는데 설거지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오늘은 피곤하구나.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당신 설거지 하니까 내가 좀 짜증나네. 그렇게 하면야 좋죠. 알겠습니다. 저희 3대 대화법 남편에게 쓰는 걸로. 근데 쓰지 마세요. 그거 병나요, 병. 남편이 아내한테 써야죠. 가요. 네. 남, 남, 저희는 생각하기를 거꾸로 생각했는데 지금 남편들이 참 나가서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짐들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나 싶어서 좀 이해해주자. 이제 저희는 그러면서 좀 지내는 엄마들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만은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여기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기서 남편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인데, 줌으로도 드라마 요새는 해요. 직접 못 만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의 문제나 자녀하고의 문제를 줌 드라마처럼 간단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결 방안도 찾아본다든지 또 비슷비슷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미타임이 또 와주세요. 그럼 사이코 드라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 줌 드라마로 해가지고요. 줌 네. 드라마에서 우리 남편이 이래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드라마로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이래서 맨날 그거는 못 견뎌서 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낸다. 그러면 아이 역할도 해보고 그 역할도 해보면서 어떤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또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줌으로 는 드라마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또 비슷한 문제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드라마 한번 하면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책이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멘토님께서 또 기획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게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 뭐 줄줄줄 슬슬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인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좋은 습관, 태도,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런 엄마들이 이게 그렇게 아이들 습관을 잡아주고 그러면 엄마만의 시간이 이렇게 밤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하고 책 읽고 뭐 이렇게 점점 노력하면서 좀 그런 엄마의 자존감 좀 올라가고 아이를 좀 대하는 태도도 나의 생긴 꼬라진 이렇지만 이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내가 1% 나아진 엄마가 되려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거든요. 저희들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저, 저는 그 미라클 베드타임 보고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단순하게 재우는 건데, 그 재우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습관이나 또는 엄마들의 시간을 갖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장점이라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아이들이나 또 잘 못하는 엄마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봐서 아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계속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난 최고의 엄마다 뭐 이런 거 한번 외치고 헤어져야 되나요? 그래요. 그, 이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그 줌 드라마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해봐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몇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멘토 선생님이랑 그런 거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음, 여기 계신 엄마들은 어, 최고의 엄마예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빨리,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꾸셔야지 돼요. 나는 최고의 엄마야. 내 아이한테 정말 최고의 엄마야. 나 같은 엄마는 없어. 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 내 아이한테는 오직 나뿐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내 아이한테 유일한 엄마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의 엄마예요. 그 베이스 캠프는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걸 흔들어 버리는 엄마는 정말 어리석은 엄마죠. 나는 최고의 엄마라는 베이스 캠프, 내 아이는 최고의 아이라는 베이스 캠프만 항상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대한민국 살리는 엄마가 되고, 대한민국 살리는 아이가 될 겁니다. 100%.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녹화 버튼을 좀 중지를 해주시겠어요? 엄마들에게 꼭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저희 그 말씀 듣고 저희 헤어지도록 할게요. 엄마인 나는, 위대합니다.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그 엄마는 무조건 위대한 엄마고, 위대한 여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여인이고, 그리고 이 우주 역사상 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정말 최고로 생각하시고, 내가 낳은 생명을 그냥 최고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와 내 아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내 아이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사랑하고, 또 아파하고, 그런 내 아이를 내가 낳은 그런 엄마. 잊지 마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랑만 있을 때 한마디 해주셨잖아요. 애들 결국은 생긴 꼴대로 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만 듣기 아까워서요. 가장 쉬운 엄마 자녀 교육법. 내 스타일, 내 꼬라지대로 키우시고, 조금 줄이거나, 조금 더 늘리거나, 그리고 내 아이의 꼬라지를 100점으로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그 일도의 마음. 그걸로 충분합니다. 막 잡스러운 거 껴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